자, 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요동에 들어가 6현을 약탈하였다. 한나라 요동은 여기입니다. 요동 지역은 여기가 국내성이고 여기가 위남이죠, 그죠? 위남이고 그리고 요동은 여기에요. 지금 요양시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요동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지 쳐들어가서 이제 여기를 깽판 쳤다는 거죠. 6현을 약탈했다. 태수 경기가 군사를 내어 항거하니 왕의 군대가 크게 패했다. 자, 가을 9월에 경기가 매긴을 쳐 부수었다. 아까 그거는 1월 기사고요. 1월 기사. 이번에는 9월 기사인데 1월에는 요동에 쳐들어가서 고구려군이 패했다는 거고 9월 기사는 경기가 이제 맥 쪽을 쳐부쉈다는 건데 맥인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고구려를 의미하거든. 고구려를 의미하기도 하고 가끔은 선비 오한 뭐 이런 동호 계열 민족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갑자기 동호나 선비나 이제 오한 같은 놈들이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고구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1월에서 9월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고구려하고 요동군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치고받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어쨌건 요동군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졌다는 얘기만 나오네요. 자, 55년입니다. 태조대왕 55년 107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질산 남쪽에서 사냥을 하다가 자주생 노루를 잡았다. 겨울 10월입니다. 동해곡의 수라는 건 아마 지키는 관리를 의미하겠죠. 붉은 표범을 바쳤는데 동해곡의 수가 붉은 표범을 바쳤는데 꼬리의 길이가 9척이었다. 태조대왕 56년입니다. 108년입니다. 봄에 크게 가물었다. 여름이 되자 땅이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어 백성이 굶주렸다. 왕이 사신을 보내 고지했다. 태조대왕 57년입니다. 109년입니다. 봄정월에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 안제는 한나라의 그 황제죠. 후한의 황제입니다. 안제가 원복을 입은 것을 축하했다. 원복은 뭐 뭔지 모르겠네요. 뭐 다 컸다 그런 말일까? 자, 59년입니다. 태조대왕 59년 111년에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 토사물을 바치고 현토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석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통감, 자칫 통감입니다. 이거는 그 삼국사기 본문에 김부식이 달아놓은 주석입니다. 통감에 이르기를 이해 3월에 고구려왕 궁이 이제 그거죠. 그 누구예요? 태조대왕이죠. 태조대왕이 예맥과 함께, 예맥이라는 건 이제 부여 고구려를 의미하는 거고, 아니면 고구려에 복속되지 않은 맥족도 있었겠지. 자, 예맥과 함께 현도를 침략했다라고 했으므로 속하기를 청하였는지 혹은 침략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잘못일 것이다 라고 줄을 달아놨는데, 만약에 김부식의 주석이 합리적이라면 뭐 자칫 통감 기록하고 완전히 상반되잖아. 하나는 속하기를 청했다는 거고 항복한다는 거고 하나는 침략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태조대왕의 행적을 보면 계속 군사적인 활동을 하잖아, 그죠? 안제한테 뭐 원복 축한다 그런 것도 본행이 나지만은 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요동군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한나라의 제군들하고 계속 이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도군을 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좀 더 맥락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62년입니다. 태조대왕 62년 114년 봄 3월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8월에 왕이 남해를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녔다. 남해라는 건 이때는 아마 여기 그 옥저 부근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 겨울 10월에 남해에서 돌아왔다. 64년 태조대왕 64년입니다. 116년 봄 3월에 일식이 있었다. 자, 겨울 12월에 눈이 5척이나 내렸다. 태조대왕 66년입니다. 118년 봄 2월에 땅이 흔들렸다. 자, 여름 6월에 왕이 예맥과 함께 한나라의 현도를 습격해 화려성을 공격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까 이제 현도를 습격했다 라는 거하고 사실
그 현도에 속했다라는 거 상반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자칫 통감이 나온 대로 현도를 공격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근데 뭐 현도를 습격한 건 좋다는 거야. 근데 현도군의 위치는 그때 여기에요. 무순, 지금의 이제 무순입니다. 무순. 지금 여기가 심양이고요. 심양 동쪽에 보면은 무순이라고 있거든요. 무순. 요 지역이 그때 당시에 현도가 있던 곳인데, 현도군이 있던 곳인데, 그런데 고구려는 여기고 그죠? 고구려는 여기 있고 현도군을 공격한 건 좋아요. 근데 화려성은 어디냐면은, 화려성은 지금의 옥전, 그러니까 지금의 함흥 남쪽에 있어요. 지금의 이제 함경남도 이제 김야군쯤에 있는데, 그쯤에 화려성이라고 추정은 한대요. 근데 현도군은 여기 있고 화려성은 여기 있으니까 사실 기사가 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화려성을 공격했다는 게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도를 공격했다는 게 잘못된 거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일 텐데 뭐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도를 공격했다는 게 잘못이면은 화려성을 공격했다는 말일 것이고, 화려성으로 내려갔다는 건 이제 동해 쪽으로 계속 고구려가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옥저에서 동해 쪽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현도군이나 요동군 같은 이제 한나라의 제군들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가을 7월입니다. 가을 7월에 풀무치와 우박이 곡식을 해쳤다. 8월입니다. 담당 관청의 명에서 현명하고 착한 사람과 효성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천거하게 했고,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사람과 늙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옷과 먹을 것을 주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구나. 자, 태조대왕 69년입니다. 태조대왕 69년. 요거는 중요한 기록이냐? 자, 봄에 한나라의 121년입니다. 121년 봄에 한나라의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 등이 병력을 이끌고 침략해와서 예맥 거수를 공격해 죽이고 병졸과 군마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예맥이 거수라 그랬는데, 수라는 거는 이제 그 우두머리 할 때 그 숫자고요. 거자는 뭐지? 거자는 뭘까요? 거라는 건 개천거, 도랑 뭐 그런 말인데, 거수라 그러면 그냥 뭐 아무튼 그 지방 짱이다 그런 말일까? 아무튼 예맥의 거수, 장군이라 합시다. 장군을 중력해서 죽이고 병졸과 군마 재물을 빼앗았다. 유주현도 요동이라 그랬죠. 유주는 여기입니다. 유주는 지금의 북경 근처예요. 이 지역을 유주라 그럽니다. 한나라의 이제 뭐 8주인가 몇 주, 9주인가,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삼국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유주 뭐 청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때 유주입니다. 유주는 여기고, 그리고 요동은 여기고, 그죠? 요동은 여기고, 현도는 여기고. 얘들이 같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고구려를 쳤는데, 예맥을 한번 깨트렸대요. 그러니까 아마 고구려든 아니면 고구려의 동맹국이든 아마 깨트렸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왕이 이에 수성을 보내. 수성이라 그랬는데, 수성은 나중에 차대왕입니다. 차대왕은 삼국사기에서는 태조대왕의 동생으로 나오고요. 신치호는 이렇게 안 봐요. 신치호 선생은 수성을 태조대왕의 아들로 봐요. 나이 관계를 보면 아마 동생보다는 아들이 맞을 거야. 아무튼 수성을 보내 병력 2천여 명을 거느리고 풍환, 요광 등을 역습하게 했다. 수성이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했는데 풍환 등이 이를 믿었다. 수성이 그에 따라 험한 곳에 의탁해 대군을 막으면서 몰래 3,000명을 보내 현도와 요동 두 군을 공격해 성곽을 불태우고 2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요 북쪽 지역에 이제 여러 군들이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걸 나중에 차대왕인 수성이 반격해서 아무튼 깨부쉈다. 뭐 어딘가에서 싸워서 깨부쉈겠지. 뭐 그런 기사입니다. 자, 여름 4월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름 4월에 왕이 선비 8,000명과 함께, 선비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동호계열, 오한하고 같이 동호계열, 요 동북쪽 지역에 살던 민족입니다. 선비 8,000명과 함께 요대현으로 가서 공격했다. 요대현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동군이었죠, 그죠? 요동군의 치수가 여기거든요. 요대현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수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요대현, 예, 요대현 여기고 요동군의 속현이지 그러니까. 자, 요대현에 가서 공격했다. 요동태수 채풍이 병력을 거느리고 신창에 나와 싸우다가 죽었다. 신창은 뭐 동쪽 어디라 그러는데 뭐 어딘가겠죠. 자, 공조연, 용단, 병마연, 공손표가 몸으로 채풍을 막아냈으나 함께 진영에서 죽었다.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 아까는 한나라가 먼저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번엔 고구려가 반격해서 반대로 한나라를 공격했는데 요동군을 공격해서 여기서 이제 채풍 등을 잡아 죽였다. 뭐 그런 기록이고. 자, 겨울 10월에 왕이 부여의 행차에서 태우사당에 제사 지내고 백성으로 딱하고 곤란한 자들을 위문하고 물건을 하사했는데 차등이 있었다. 부여의 행차했다는 말은 여기서 부여라는 건 아마 그 동부여를 의미할 텐데 뭐 이때 부여의 행차했다는 건 이미 그때 당시에 부여가 사실상 고구려의 속국이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수고하세요, 수고. 자, 숙신 사신이 와서 요게 121년 10월입니다. 숙신의 사신이 와서, 숙신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그 여진 새끼들입니다. 만주족, 만주 나중에 만주족. 숙신놈들의 사신이 와서 자주색 여우가죽 옷과 흰매, 흰 말을 바쳤다. 왕이 잔치를 열어 그를 위로해 보냈다. 숙신은 그때 당시에 만주지방에 아마 전역에 퍼져 살았을 거고 동가강 근처에 살았을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요 무슨 강이냐 이거 졸본천 요 근처에도 아마 살았을 거고 여기 동쪽 지역에도 많이 살았을 겁니다. 아무튼 요 지역에 꾸준히 살던 놈들이에요. 징글징글하게. 나중에 이제 나라도 세우고 그러죠. 자, 11월에 왕이 부여에서 돌아왔다. 왕이 수성에게 군국의 일을 통괄하게 했다. 자, 12월에 왕이 마한과 예맥에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현도성을 포위했다. 현도성을 포위했다는 거는 현도가 아까 여기가 이제 위남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국내성이죠, 그죠? 현도성은 여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무순 지역이고 현도성을 포위했다 그러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 예맥은 그렇다 치고 예맥은 이제 고구려 부여 사람들이니까 예맥은 그렇다 치고 마한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남쪽에 있는 거거든? 여기 남쪽에 마한이 있었잖아. 근데 그 마한의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마한하고 고구려 사이에는 뭐 설령 이제 마한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 사이에는 그 뭐예요? 낙랑하고 대방현 낙랑군 세력이 이제 일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뚫고 고구려가 남부에서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고 마한은 아마 뭔가의 오기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착각한 거거나 아니면은 뭔가 여기 근처에 또 마한이라 부를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있었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일단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마한과 예맥에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현도성을 포위했다.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 병력 2만을 거느리고 와서 한나라의 병력과 힘을 합쳐 대항에 싸워 아군이 크게 패했다. 여기서 부여왕의 아들 위구태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부여는 여기서 한나라하고 같이 편을 먹고 고구려하고 싸웠다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아까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바로 전달이죠. 바로 전달 11월에 왕이 부여에서 돌아왔다 그랬고 그리고 그 전전달인 10월에 왕이 부여의 행차에서 태우사당에 제사 지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부여하고 고구려 사이가 좋았다는 거잖아. 안 좋았으면 어떻게 태조대왕이 부여까지 갔다 오겠어요, 그죠? 그건 좀 말이 이상한데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 동명성황하고 이제 동명성황 쪽 보면은 동명성황 봉기 보면은 그 북부여가 원래 있었는데 원래 이제 북부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원래 그 부여 사람들이 동쪽으로 내려와서 동부여가 됐고 그죠? 그럼 북부여에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죠? 해무수였나? 아무튼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또 세웠다 그랬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부여가 이제 서로 다른 부여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아무튼 그 태조대왕이
졌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태조대왕 70년입니다. 태조대왕 70년. 태조대왕이 7살에 왕이 됐다 그랬으니까 70년이면은 대략 한 77이나 78쯤 됐을 때 겁니다. 자, 태조대왕 70년 122년입니다. 70년에 왕이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략했다. 또 마한이라 되어 있네. 부여왕이 병력을 보내 이를 구하고 처부수었다. 마한이 백제 온조왕 27년. 요거는 서기 9년입니다. 서기 9년에 멸망했다. 지금 방금 이제 왕이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쳤다라는 거는 서기 122년 기록이고, 그리고 백제 본기에는 혼주왕 27년에 마한이 백제에게 명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부식은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지금 고구려왕과 함께 병력을 보낸 것은 아마 멸망한 후에 다시 일어난 마한일까, 뭐 이런 식으로 줄을 달아놨어요. 뭐 알 수가 없지. 아무튼 나는 지금 뭐 마한이라는 게 뭐 그 온조왕 대 여기서 망했든 안 망했든 간에 어쨌거나 그 일단 마한은 지금 고구려 본기니까 일단 우리의 제 관심 바뀌고요. 근데 그거하고 이전 그 망했든 안 망했든 이전에 일단 고구려하고 마한은 너무 머니까 아마 뭔가 다른 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태조대왕 71년입니다. 태조대왕 71년 123년입니다. 겨울 10월에 패자 목도르를 좌보로 삼고 고복장을 우보로 삼아 수성과 더불어 정사에 참여하게 했다. 태조대왕 72년입니다. 124년입니다. 가을 9월 금음 경신에 일식이 있었다. 자, 겨울 10월에 사신을 한나라